앞으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로봇이 몇 대나 들어가게 될까요?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 많게는 수백 대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조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수많은 로봇들을 누가 하나로 연결하고 관리할까요? 결국 로봇이 많아질수록 로봇 자체만큼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로봇들을 연결하고 움직이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국내 중시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바로 클로봇입니다. 그럼 클로봇은 정확히 어떤 회사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여러 대의 로봇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먼저 로봇 한 대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조정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려면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클로봇의 또 하나의 핵심 솔루션 크롬스가 등장합니다. 크롬스는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제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떤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각 로봇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작업을 배정하면서 여러 로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아질수록 이런 통합 관리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멜레온은 로봇 한 대가 목적지까지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기술, 크롬스는 그렇게 움직이는 여러 로봇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기술, 클로봇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로봇의 자율주행부터 실제 운영과 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겠죠.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돈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클로봇의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10대, 100대로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모든 로봇이 똑같은 회사 제품이면 그나마 관리가 쉽겠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A 회사 로봇도 있고 B 회사 로봇도 있고 각각 맡고 있는 작업도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로봇은 물건을 나르고 어떤 로봇은 순찰을 하고 또 어떤 로봇은 사람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봇마다 프로그램을 따로 열어서 확인하는 것보다 이걸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럼 기술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겠죠.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매출로 연결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최근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난 6월 클로봇은 경찰청과 약 20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 플랫폼과 사족보행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금액만 보면 엄청나게 큰 계약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출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기도 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로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사족보행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거나 위험한 환경에서도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을 먼저 확인하거나 시설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하기 부담스러운 작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이 현장에서 제대로 움직이려면 앞에서 봤던 자율주행과 운영 기술이 같이 필요하겠죠. 비슷한 사례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국내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2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족보행 로봇 공급 운영 계약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 환경에서 시설을 자율순찰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봇은 단순히 스팟을 판매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설치부터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는 공공안전 분야고 다른 하나는 산업 현장입니다. 사용되는 장소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로봇을 현장에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봇은 로봇 자체를 만드는 제조사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위치에서 로봇 시장의 성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클로봇은 여기서 사업 범위를 한 단계 더 크게 넓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려 685억 원을 들여서 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바로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DLS입니다. 자, 그런데 클로봇은 왜 68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DLS를 인수하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DLS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쉽게 말해서 물류센터를 자동화해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류 자동화라고 하면 로봇이 박스를 나르는 장면부터 떠올리는데 실제 물류센터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관리해야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설비를 움직일지 결정을 하고 컨테이너나 자동화 장비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창고에 있는 상품과 작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WMS, 그리고 실제 자동화 설비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WCS입니다. DLS가 바로 이런 물류센터의 관리와 제어, 자동화 구축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회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클로봇은 앞에서 봤듯이 로봇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고 여러 종류의 로봇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DLS가 가진 창고 관리와 창고 제어 기술이 붙습니다. 그러면 로봇 몇 대를 움직이고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물류센터 안에서 로봇부터 설비, 창고 관리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DLS의 규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DLS는 나이키와 다이소 같은 대형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지난해 매출은 약 6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약 1000억 원이라는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클로봇의 지난해 매출이 약 414억 원이었는데 인수하는 DLS의 매출이 약 658억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매출 규모가 더 큰 회사를 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는 단순히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클로봇의 회사 규모 자체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클로봇이 로봇의 자율주행과 관제의 강점을 가진 회사였다면 DLS 인수를 통해 앞으로는 물류센터 전체를 자동화하는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성공한다면 클로봇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클로봇에게 685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과연 마련하는 걸까요? 앞에서 클로봇이 685억 원을 들여 DLS를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클로봇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클로봇은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은 약 549만 주입니다. 이제 확정 발행가는 주당 2만 600원이었고요. 단순 계산하면 1,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약 결과를 보면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구주주 청약에서도 약 94.7%가 먼저 소화가 됐고요. 남은 실권주를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최종적으로 모집 물량은 전부 소화가 됐습니다. 전체 청약 기준으로는 기사에 나온 최종 청약률은 약 2,703%입니다. 적어도 이번 자금 조달 과정 자체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한 주가 차지하는 지분의 비중이 낮아지는 희석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주는 9월 7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볼 때는 DLS 인수라는 성장 기대감만 볼 게 아니라 신주 상장 이후 물량 부담까지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유상증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큰 돈을 조달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됐다는 건 기존 주주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하나겠죠. 이렇게까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실제 클로봇의 실적도 따라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클로봇의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클로봇의 매출은 약 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증가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외형 자체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매출 총이익은 약 33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9.6%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30% 정도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실제로 매출 원가율도 5.8%포인트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아직 이익이 아니라 상반기 기준 약 5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약 52억 6천만 원의 영업손실이었기 때문에 아직 영업적자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로봇의 실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출은 성장하고 있고 수익 구조도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돈을 버는 회사로 완전히 넘어온 단계는 아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출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장이 언제 실제 흑자 전환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DLS 인수가 중요해집니다. DLS는 이미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 인수가 완료되면 클로봇은 올해 4분기부터 DLS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클로봇의 매출 규모와 손익 구조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앞으로 확인할 건 DLS를 인수했다라는 뉴스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합쳐진 뒤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그럼 시장은 지금 이런 변화들을 주가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벗은 최근 DLS 인수와 유상증자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먼저 7월 말에는 주가가 2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있었고 시장이 그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8월 들어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한때 3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짧은 기간에 저점 대비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단순히 로봇주라는 이유만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볼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반등 이후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가격대에서 다시 지지를 만들어주는지, 강하게 오른 종목일수록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고점 구간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시 고점을 넘어가려면 결국 시장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때 같이 볼 게 거래량입니다. 주가만 고점을 넘어가는 것보다 거래량이 같이 붙으면서 돌파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가 다시 밀린다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봇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좋다, 혹은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볼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서는 분명히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주가에서는 그 기대감과 부담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클로봇을 계속 추적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LS 인수 이후 실제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클로봇보다 매출 규모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만큼 앞으로 연결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매출 규모 자체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덩치가 커졌다는 게 아니겠죠. 두 회사가 합쳐진 뒤 실제로 시너지가 발생하고 물류 자동화 사업에서 새로운 매출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흑자 전환입니다. 클로봇은 매출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기술도 좋은 인수도 마지막에는 숫자로 증명돼야 합니다. 앞으로 분기 실적이 나올 때 매출만 볼 게 아니라 영업 적자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흑자로 넘어가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규 고객사와 수주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찰청과 반도체 공장이라는 실제 공급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계약이 한두 건 더 나오고 끝나는지, 아니면 제조, 물류, 공공 분야로 계속 고객사가 늘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클로봇은 특정 로봇 하나만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로봇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 로봇이 많아질수록 얼마나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LS를 인수했다라는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인수 이후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저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클로봇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로봇 시장이 커지는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성장 속에서 실제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살아남겠죠. 그런 관점에서 클로봇은 지금 당장 무조건 사야 하는 종목이라기보단 앞으로 로봇이 많아질수록 중요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통합관제 영역에서 계속 체크해볼 만한 기업으로 보겠습니다. SPG가 로봇의 움직임을 만드는 하드웨어 쪽이었다면 클로봇은 그 로봇들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같은 로봇 산업이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두 기업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SPG에 이어서 클로봇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완성된 로봇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PG는 감속기를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만드는 하드웨어 영역, 클로봇은 자율주행과 통합관제를 통해 로봇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결국 앞으로 로봇이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씩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로봇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로봇을 움직이고 연결하고 관리하는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봇이 그 과정에서 실제 수주를 얼마나 늘려가는지, 그리고 DLS 인수 이후 성장한 외형을 실제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로봇 산업에서 실제 숫자로 변화가 확인되는 기업들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빠르게 흐름은 정확하게 100셈이었습니다.